여기가 유럽에서 제일 큰 박물관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자료만 많죠? 혹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중국인 걸 모르시나요? 중국 역사와 문헌들로 채우기도 빠듯할 텐데 온통 한국 역사 자료와 유물밖에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유럽의 한 박물관에서 한 관람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와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중 한 명인 팅팅이 영국에서 유학 중이라 오랜만에 팅팅을 만나고 함께 유럽을 돌아다니자는 계획이었죠. 우리 모두 역사학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는 반드시 박물관과 유적지를 넣었어요. 유럽에선 우리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전시했는지 궁금했고 우리 중국의 위대한 역사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매일 카페에 모여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머물지 세세하게 준비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번 여행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건 어때? 해외에서 당당하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도 있고 사진도 멋지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찬성했어요. 너무 좋다. 우리가 직접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박물관을 다니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다들 한마디씩 덧붙이며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 마치 그냥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너희들 정말 멋지구나. 나도 젊었을 땐 꿈이 컸지.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인. 왜?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이중적이야.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우리 중국의 문화를 자기들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녀. 특히 유럽에서는 더해. 박물관에서 한국인들이 가이드처럼 떠들면서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까지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설명하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그뿐만이 아니야.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들이 관광지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진상짓을 하면 마치 중국인들이 한 것처럼 행동해. 엉터리 중국어를 쓰면서 말이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그런 줄로 착각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사장님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너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의 자부심을 알려줘야 해.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중국인이라는 걸 밝히고 한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왜곡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잡아야 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건 바로 너희 같은 젊은이들의 몫이야. 그 순간 단순히 즐기러 가는 여행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럽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였어요. 우리의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온몸에 퍼졌어요. 좋아. 유럽에서 우리가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오자.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마침내 공항으로 향했어요. 기대감에 가득 차서 우리는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서로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붉은빛과 황금색이 조화로운 중국 전통 의상, 자수로 정교하게 새겨진 용과 봉황의 문양, 머리에는 전통 장식까지 갖춘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정말 멋지지 않냐? 친구 중 한 명이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의상을 입고 나니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았고 그 누구보다 특별해 보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고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를 응원했어요. 오, 원더풀, 차이니스 트레디셔널 클로딩, 비유티풀, 웨어 디드 유 겟 댓? 외국인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희는 순간 얼떨떨했지만 이내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친구들도 신나서 수줍게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은데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려던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진짜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공항 한쪽에서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어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이야, 젊은 친구들, 참 훌륭하구먼.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 문화를 쫓아가기 바쁜데 너희는 이렇게 우리 전통을 자랑스럽게 입고 있구나. 대견하다. 그 말에 우리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그분의 손에 들린 캐리어에는 중국 국기가 작게 그려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해외에서도 중국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고 오겠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우리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야, 우리 진짜 대박 아니냐? 벌써부터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영국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맞아. 이번 여행은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사절단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영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고 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분위기에 우리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웰컴 투 잉글랜드. 공항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명의 영국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우리는 뿌듯했어요. 역시 중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다니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중국은 위대하고 중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봐봐. 우리 선택이 맞았잖아. 친구들과 서로를 보며 흥분했어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받으니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입국 심사대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차례대로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어요. 앞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은 심사대에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받더니 금방 통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대에 서자 영국 심사관의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왜 여기로 오셨나요? 영국 심사관이 질문했어요. 우리는 처음 해보는 입국 심사에 조금 긴장했어요. 우리는 유럽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영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답하자 심사관이 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은 프리패스니까 다른 출구로 편하게 나가세요. 뭐라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정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그러자 심사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중국인이라고요? 심사관은 뭔가를 확인하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더니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여행 목적이 뭔가요? 어디서 머무르나요? 언제 돌아가나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는 당황해서 답을 할 때마다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인 줄 알았을 때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질문을 받아야 한다니? 그리고 심사관은 보안팀을 부르더니 우리를 짐 검사대로 안내했어요. 보안팀이 다가오자 우리를 둘러싸고 짐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옷, 카메라, 기념품까지 전부 꺼내며 이상한 물건이 없는지 살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철저히 검사하는 거야?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주변을 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검사만 받고 금방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짐을 뒤집어 놓고 검사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은 프리패스고 우리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며 지나가던 공항 직원 몇 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한국인이 이곳에 있지? 모르겠어. 도와줘야 하나? 한국인. 또 한국인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자꾸 우리 보고 한국인이라고 하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건 중국의 전통이상 한푸라고요. 한복이 아니라 한푸. 우리를 한국인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지나갔어요. 마치 우리가 화내는 모습이 우습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 순간 검색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공항 보안 경찰들이 한 무리로 몰려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짐 검사를 받던 중국인 부부가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있었어요. 이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영국 공항 직원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 자꾸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할 때부터 느낌이 왔다고. 가방을 확인해봐. 이 마약이면 공항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투약할 수 있을 정도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중국인 부부의 짐에서 마약이 발견된 거였어요. 그 순간 공항 직원이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중국인들 때문에 죽겠네. 왜 자꾸 영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경찰들은 중국인 부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도 좋아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옆에 공항 직원이 혀를 차며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쟤네들 저렇게 보내도 되는 거야? 중국인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옷 좀 봐. 한국인인 척 한복을 입고 다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공항에서 출발부터 무시당하고 철저한 검사를 받은 뒤 저희는 거의 도망치듯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분명히 유럽 여행을 꿈꾸며 즐겁게 준비했는데 영국 땅을 밟자마자 환영받기는커녕 엄청난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야,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이미 진이 다 빠져버렸고 갑작스러운 상황들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팅팅한테 전화해보자. 팅팅이 영국에서 유학 중이니까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이미 지쳐있는 친구들을 다독이며 팅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팅팅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어요. 왕이, 드디어 도착했구나. 지금 내가 알바 중이거든. 혹시 밥 안 먹었으면 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좀 챙겨줄게. 팅팅의 말 한마디가 꼭 구원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첫날 스케줄이며 뭐며 다 취소하고 우선 팅팅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얼마 후 저희는 팅팅이 알바 중인 식당에 도착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꽤 세련된 프랑스식 뷔페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들이 각자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며 음식을 담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팅팅, 여기야. 우리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팅팅을 발견했어요. 팅팅은 조금 바빠 보였지만 저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왔네. 일단 편한 자리에 앉아. 배고프지? 내가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 몇 개 알려줄게. 팅팅은 빠르게 레스토랑 내부를 가리키며 어떤 쪽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저쪽 코너에는 해산물 요리가 많고 저기 중앙에는 로스트 치킨이랑 스테이크가 있어. 저 끝쪽 디저트 코너에는 빵이랑 과일이 좀 많고 우리는 접시를 들고 신나게 움직였어요. 공항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맛있는 음식만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담아오면서도 왠지 모르게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처음에는 또 우리가 중국 전통의상 한풀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영국 공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한국인으로 착각했고 이곳 사람들도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그냥 무시하고 먹자. 우리 식사를 방해할 권리는 없잖아.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우리는 나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음식 맛은 꽤 훌륭했어요. 고소한 향이 나는 스테이크, 부드러운 해산물 요리,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까지. 조금 전 공항에서 당한 모욕과 스트레스가 다 잊혀질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팅팅이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에게 질책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팅팅에게 뭔가를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고 팅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혼나고 있지? 친구들이 곁에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니저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팅팅의 표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저러다가 팅팅 자존심 상하겠다. 우리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친구들이 고민하는데 제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팅팅이 계속해서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매니저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지금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혼을 내면 어떡합니까? 손님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팅팅을 혼내려면 손님들 안 보이는 데서 하시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매니저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굉장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네가 더 예의 없어.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고 사람들이 줄 서서 받는 음식인데 너희는 계속 새치기해서 가져가잖아. 게다가 메인 요리를 접시에 잔뜩 쌓아가서 다른 손님들이 못 먹게 만들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는 단지 중국에서 뷔페 이용하듯이 했을 뿐이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걸까 싶었어요. 한국이나 중국의 뷔페에서는 서로 조금 양해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영국이라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매니저는 분노의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네는 안 되겠어. 팅팅. 너도 문제야. 매일 지각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 중국인 친구들이랑 다 나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그냥 밥 먹으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저는 따져묻고 싶었지만 팅팅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됐어. 그냥 가자. 팅팅은 눈물을 참는 것처럼 씁쓸하게 웃으며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저희도 그녀를 따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팅팅이 무기력하게 웃더니 말했어요. 사실 내가 여기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 나는 솔직히 이 식당에서 일하면 밥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밥 먹으면 좋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사장은 그런 걸 전혀 허락하지 않았어. 한 번은 영국에서 새로 만난 중국인 친구를 데려와서 밥을 먹였는데 내가 돈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그걸 알고 사장이 엄청 화를 냈지. 팅팅은 그때부터 이미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알바를 할 때에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온 김에 사장이 폭발했나 봐. 아마 나도 오늘로 끝인 것 같아. 근데 뭐 난 실업급여도 받을 테고.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팅팅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더니 사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더니 곧바로 입구에 커다란 팻말을 붙였어요.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국인 손님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모두 그 문구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대놓고 중국인을 배제하는 문구를 붙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팅팅도 처음에는 씁쓸해하면서도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진짜 어이없지. 근데 그냥 내버려둬. 저런 사람들 상종 안 하는 게 답이야. 결국 저희는 팅팅의 집으로 이동했어요. 팅팅의 집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편안히 쉴 곳이 필요했기에 그저 고마웠어요. 문제는 마음속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팅팅 또한 별로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불쑥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 식당 리뷰 사이트에 별점 테러라도 할까? 순간 다들 눈이 반짝였어요. 분통이 터졌지만 직접 식당에 돌아가 시비를 걸 수도 없고 그저 당하고만 있자니 억울했거든요. 좋아. 다 같이 해보자.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해. 그래서 우리는 각자 휴대폰과 노트북을 꺼내 해당 식당의 리뷰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한꺼번에 별점 한 점을 주면서 중국인 혐오 식당, 인종차별 가게, 매우 불친절함 같은 글을 썼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가게라는 걸 알아야 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좀 독하게 리뷰를 남겼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영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팅팅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피곤함을 달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원래부터 여행지에서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팅팅 역시 한풀을 몇 벌 준비해두었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다 함께 갈아입었습니다. 서로 거울을 보며 정말 멋있다. 이대로 사진 찍으면 대박 날 것 같다. 하고 감탄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푸에 집착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우리 것도 훌륭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유럽이라는 낯선 곳에서 당당히 중국 의상을 입고 다니면 분명 눈에 띌 테고 그만큼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우리는 아침 일찍 영국 국립박물관을 향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국립박물관 중에서도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는 곳이었어요. 이곳이라면 혹시라도 중국 섹션이나 자료가 풍부할 거라 생각했어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4명은 저마다의 한풀을 차려입고 활짝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걸 포함해 팅팅이 미리 준비해둔 것을 합쳐 다양하게 코디했죠. 한 명은 붉은색 한푸, 또 한 명은 연분홍색, 저와 팅팅은 흰색 바탕에 화려한 자수가 들어간 디자인을 택했어요. 서로 옷매무새를 고쳐주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연신 감탄했어요. 그런데 박물관 입구에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직원분이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티켓은 몇 장 필요하세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하지만 분명 한국어였어요. 혹시 다른 한국인들을 보고 있는 걸까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외에는 동양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인사는 우리를 향한 것이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네라고 했는데 직원은 계속 한국어로 말을 시도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한복이 참 아름다워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어요. 또 한국인으로 착각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건 한포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이미 영국 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피곤해진 상태였거든요. 이건 한국의 한복이 아니라 중국의 한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화를 누르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한국의 한복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 자부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쁜 한푸를 입고 당당히 나타나니 사람들이 우릴 한국인으로 착각하나 보지. 이 기회에 한푸가 얼마나 훌륭한 의상인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물관 직원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며 되묻는 거예요. 직원은 저희 한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 눈에는 이게 한푸보다는 한복에 훨씬 가까워 보여요. 넓은 소매와 저고리, 치마의 형태가 전형적인 한복 스타일인데요. 사실 한복이 예뻐서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만든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푸는 중국의 전통 복식인데 어떻게 한복에 가깝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에이, 이건 완벽한 한푸지. 우리가 잘못할 리가 없어. 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복의 유래와 디자인의 특징, 그리고 최근 들어 해외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한국에서 드라마나 케이팝의 영향으로 한복이 유명해지자 일부 중국 상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옷을 한푸라고 홍보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꺼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입은 옷이 한복이라고? 어느 순간 저는 뭔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의상은 분명 팅팅이 중국의 전통 한푸라고 소개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 한복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괜히 팅팅을 쳐다봤어요. 팅팅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그녀 역시 이 옷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푸라고 생각하고 샀다고 했거든요. 혹시 쇼핑몰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나? 아니면 디자인 자체가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솔직히 그 직원 말이 다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건 한푸라고 당당히 주장할 만한 확신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불쾌했어요. 왜 자꾸 우리를 한국인으로 착각하느냐, 왜 한복이 중국 것인 양 주장하느냐라고 따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굳이 더 따지지 않고 일단 알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라고 말한 뒤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도 말없이 따라왔어요. 사실 정말 옷을 벗고 싶었어요. 뭔가 사기당한 기분도 들고 동시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의심도 생겼어요. 그러나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었고 이미 매표를 했으니 박물관을 대충이나마 둘러보고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대로 구경을 하기도 전에 머리가 아파왔고 친구들 역시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복잡함을 뒤로하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아시아 섹션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전시물, 자료, 소개문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고려 청자, 조선시대의 활과 창, 한글과 관련된 자료, 전통 음식 모형까지 거대한 전시관의 메인에 한국 전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꽤나 정성껏 설명되어 있었어요. 반면 저희가 찾고 싶었던 중국과 관련된 전시물은 구석에 몇 개 있거나 혹은 아예 없는 섹션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영국 박물관에서 중국이 이렇게 다루어지다니.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훨씬 넓고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 유물은 찾기 어려울까?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게다가 한국과 관련된 소개 패널에는 고려 시대의 도자기 기술이 매우 우수했다. 조선 왕조 시대에 발달한 과학기술과 군사무기,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 등 찬양에 가까운 문구가 가득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이 정도로 한국을 띄워준다고 하고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가까운 박물관 직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중국 섹션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찾고 싶은 유물들이 많은데 거의 보이지 않네요. 직원은 애매한 표정으로 그쪽 구역에는 현재 많은 전시물이 없고 대부분 한국 자료가 대표적으로 전시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한국 자료만 많죠?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 역사는 충분히 소개되어야 하지 않나요? 직원은 우리에게 마치 준비된 답변이라도 있는 듯 사뭇 진지하고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박물관 측의 정책이에요. 영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 협약도 체결되어 있고 현재 저희 박물관은 아시아 섹션에서 한국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나 문화유산이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 청자나 조선백자 같은 도자기는 세계적으로도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한글 역시 독창성과 체계성 면에서 여러 언어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아왔어요. 또 한복 같은 전통의상이나 전통음식 등도 미학적 문화적으로 놀라운 요소가 많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문물이 상대적으로 아름답고 보존 상태도 뛰어나고 동시에 서양에 덜 알려진 부분이 많아 학자들이 연구할 거리도 무궁무진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최근 들어 한국 관련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시하게 된 거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와 팅팅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하고만 대체 얼마나 긴밀한 교류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지? 물론 한국이 문화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박물관 측에서 아시아 대표로 선정해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중국의 광활하고 오랜 역사나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빛을 발하는 전시였거든요. 게다가 직원의 말투도 약간은 한국이 더 아름답고 연구할 가치가 많아서 뽑혔다는 뉘앙스를 풍겨서 왠지 모르게 중국은 그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직원 앞에서 당장 어떡할 수도 없었어요. 팅팅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묵묵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문물은 이렇게 소외되고 한국이 아시아 섹션의 주인공이라니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앞으로 박물관 안을 돌아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국 역사를 소개한 코너에서 도자기를 보게 됐어요. 엄청나게 정교한 청자 같았어요. 설명문에는 고려 청자라고 적혀 있고 세계적으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근데 저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중국의 자기에 비하면 역사가 더 길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적하고 싶은 충동이 솟았어요. 팁팅과 저는 전시품을 가리키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 중국 자기 기술이 훨씬 더 앞섰는데 하고 푸념을 늘어놨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려고 유리 진열장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유리 진열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그 안에 있던 도자기가 흔들림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더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팅팅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 관람객들도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직원들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품을 깨트렸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흔들어서 볼 생각이었는데 진열장이 약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치만 이미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 상당히 값진 유물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박물관 보안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저와 팅팅을 둘러싸고
당신들은 박물관 소유의 귀중한 유물을 파손했다. 게다가 한국 유물을 공격한 의도가 있지 않았냐? 라고 추궁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해봤지만 이미 보안 카메라에 저희가 진열장을 흔드는 장면이 찍힌 게 문제였어요. 영국 경찰까지 도착했고 당신들은 기물을 파손했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유물을 손상시켰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경고했어요. 저희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스트레스가 이 순간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친구들은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당장 경찰에게 반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도자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라는 식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마치 커다란 스캔들처럼 카메라가 저희 쪽으로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지고 이러쿵저러쿵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 전시품을 파손했나요? 반한 감정 때문인가요? 중국인 혐오 감정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등등 황당한 질문들이었어요. 저희는 진짜로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한푸 입고 오해받았고 한국인으로 자꾸 착각하는 게 싫어서 중국에 자긍심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언론 앞에서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중국인들이 한국 도자기를 고의로 깨부쉈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은 상태였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몇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어요. 박물관 측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라고 했고 영국 언론에서는 중국인 젊은이들 박물관에서 난동 부리다라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댓글도 난리였어요. 중국인들은 역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여론이 생겨나고 거기에 왜 한복을 입고 있지?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데 사실은 한국 문화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섞이면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커졌어요. 영국 경찰은 당신들 기소할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도저히 영국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팁팅은 영국 대학에서 계속 공부해야 했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유학생활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국제 변호사의 도움도 제대로 못 구하고 중국으로 쫓기듯이 귀국하고 말았어요. 중국에 돌아오니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간략하게 보도된 걸 알 수 있었어요. 해외에서 중국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재를 파손했다는 식으로 짧게 기사가 나오더군요. 특히 인터넷 댓글들은 국제 망신이다. 중국 이미지를 더 망쳐놓았다라는 반응과 왜 한국인인 척 한복을 입고 갔냐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사실 한푸와 한복을 혼동하는 문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데 이번 사건이 그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런 사고를 쳤냐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분명 중국 문화를 알리려 갔는데 영국 공항에서는 자꾸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레스토랑에서는 중국인이라고 무시당했고 박물관에서는 한국 전시만 잔뜩 있는 걸 보고 울분이 터졌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팅팅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팅팅은 아직 영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유학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학내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고 영국 교수나 학생들도 괜히 중국인들하고 엮이면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행 한번 재밌게 다녀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트러블을 겪고 돌아왔고 주위 친구들이 너네 왜 그런 난동을 부렸냐라고 하니 해명하기도 답답했고 언론이 사실을 너무 과장했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소위 개인 방송이나 SNS 라이브를 통해 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인 젊은이들이 꼴사나운 변명을 한다라는 식으로 비난만 더 늘어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박물관에서 도자기를 깨뜨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중국의 도자기도 아니고 한국의 그냥 작은 도자기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의도 아니었고 진열장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던 탓이 컸어요. 저는 단지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홀대받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몰린 거예요. 그리고 한푸 문제도 그래요. 분명히 저는 한푸라고 믿고 입었는데 어딜 가든 한국인이냐, 한복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심지어 박물관 직원마저 이건 거의 한복 스타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럼 이게 한복이었나 봐요 하고 물러날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영국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한 가지 느낀 점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푸와 한복의 문제만 봐도 그렇고 영국인들이 왜 그렇게 중국인을 경계하는지, 왜 한국 문물을 강조하는지 그 배경에는 제가 모르는 복잡한 외교나 문화적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억울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한푸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오해받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의심과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결국에는 엉뚱하게 한국 도자기를 깨버리고 언론의 중국인 난동으로 대서특필되었으며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귀국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이 결코 가볍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고, 문화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이 되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처음 유럽에 갈 때의 그 두근거림, 중국을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자부심이 지금은 온통 상처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다시 유럽에 간다면 이번처럼 쉽게 흥분하거나 우리 것이 최고다라는 단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상대 문화도 이해하고 내 문화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 더 성숙해질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아직도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 행동이 불러온 파장이 이렇게나 컸다는 걸 보면 내가 혹시 성급하고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상처와 의문이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내 삶의 커다란 굴레로 남는 건 아닐까? 이 고민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까 해요.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상, 여기까지 중국 대학생 왕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